현재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때리기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배상 소송 관련해 이제 기업자산 매각이 29일부터 바로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주요 메인으로 다루고 보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바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대중 여론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절대 방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차라리 빨리 현금화해버려라,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관련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현재 스가 내각이 여러가지 문제로 위기에 처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연일 각종 언론이 보도하며 부정적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극우 언론은 한국이 백신이 극도로 모자르며 수급이 매우 늦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혹시 한국에서 주한미군에 배달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을 구할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상황이라면서 백신 구걸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훨씬 심각한 일본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은 궤변인데요. 일본은 현재 1확진자 4,000명을 향해 가는 상황이며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가 확인되는 등 한국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 파악되면서도 한국 백신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본부장의 백신 관련 발표가 일본의 각종 추측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 중에 일부 내용은 오히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보다 빠르게 한국이 코로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희망도 안겨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1천만 명분에 대한 계약은 체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백신 계약을 진행 중인 것이죠. 정 본부장은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 즉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구매를 예정한 총 4,600만 명 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88.8%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며 접종이 가능한 18세 이상 4,410만 명만 따지면 104.3%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요. 정 본부장은 확보 물량에 대해 통상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국내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년 9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백신 접종 목표 시기보다 2달 정도 당겨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막상 한국의 이러한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전혀 늦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한국의 백신 접종이 그다지 느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하는데요. 오히려 한국이 제대로 접종만 돌입하면 기타 다른 국가보다 집단 면역 형성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선도입한 국가들의 접종 속도가 막상 늦어지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백신 접종을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설문조사에서 기존보다 더욱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유는 현재 백신 선구매 물량이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와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만 백신 접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1월경에는 약 80%가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최근 조사에는 이것이 급격히 줄어 약 20%만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부작용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죠. 이는 다른 유럽도 대동소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펜스 부통령 등이 직접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는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계에서는 인류 최초의 mRNA 백신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기존 백신 자료와 같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췄습니다만 여전히 1세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대중에게 막연히라도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영국 변종 바이러스 등장은 백신이 자칫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도 변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는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 하고 확실한 백신의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만 너무 코로나의 변종이 다양하고 빠르게 생성되어 일일이 변종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백신이 코로나 변종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맞아야 하는 앞뒤가 바뀐 상황이 나온 것이죠. 물론 최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의 경우 mRNA를 활용한 백신은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변종을 분석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고 일일이 변종에 대해서 임상을 할 표본 집단과 시간 부족이 발목을 잡습니다. 화이자 CEO도 이에 대해서 기존 mRNA 백신이 충분히 효과가 있길 바란다라며 명확한 답을 못 줬습니다. 애초에 한국질병관리청은 주변국이 백신을 맞으며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 후 도입하려다가 이제 70% 감염력이 강하다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의 위력이 거침없이 퍼져나가자 결국에는 백신 도입을 앞당기기로 하고 기존의 안전한 자료가 확보된 백신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침에 청와대에서는 직접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약 30분간 유선 통화를 했고 모더나 2천만 명분을 조기 도입하겠다며 애초 3분기 도입 시기를 2분기부터 접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긴급 속보를 타진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반셀 모더나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 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을 하는 관계로 한국이 백신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맥락과 비슷한 것입니다.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백신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 입장에서도 한국은 방역도 잘했고 바이오테크 분야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직접 모더나의 협력을 원하는 것은 양자 간에 매우 유리한 국면입니다.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백신을 늦게 도입해서 접종이 늦고 결국 코로나를 꼴찌로 탈출한다며 위협했는데요. 물론 최초 도착 날짜는 한두 달 늦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은 모더나 백신 생산지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내후년에나 한국은 백신 접종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더나를 비롯 아스트라제네카, 나아가서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강국인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3상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며 다소 쓸데없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한국은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질병청에 적극 협조하여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빨리 끝난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도 국민들의 개인 방역 등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안정성이나 부작용이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접종하면서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불신 가운데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은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문제도 서방에서는 약 2달 넘게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로 고민하여 결국 방역 악화를 가속화했으며 이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일단 과학,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한국은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의 속도를 내면서도 신중하게 주변국의 부작용 등 관련 내용을 체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백신 확보나 접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한국은 빠른 백신 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의 각종 의약품 생산기지로 각광받는 바이오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상승하는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방류에 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만약 강행한다면 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최종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편을 대놓고 드는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행위는 전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을 알리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서 교수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는 세계인들이 도쿄올림픽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시리즈 1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4분 분량가량의 영상입니다. 서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인 5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최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세계 환경단체들 역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행동을 반드시 막아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가셔서 좋아요와 공유로 전 세계에 이 영상을 퍼뜨려야 합니다. 서 교수는 이번 SNS 홍보 이후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관련 광고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지역 어민들과 주변국의 강렬한 반대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당분간 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총리실 기자단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우선 감지되는 변화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스가 총리는 그동안 언제까지고 처분 결정을 미룰 수 없다. 가능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또한 지역 주민과 한국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해양 방류 방침을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발언에서 스가 총리의 입장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스가 총리가 저장 탱크 증설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방류를 사실상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자로의 해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하루 140톤가량 불어나는 이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 장치인 다액정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123만 톤에 달하는 이 처리수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처리수의 70% 이상에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장 탱크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버틸 만큼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본은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적게 들고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책임한 태도이죠. 하지만 해양 방류는 어업이 중요한 산업인 일본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본 정부가 저장 탱크를 늘려 육상 보관을 계속하자. 그러면 저장 탱크는 왜 늘리지 않으려는 걸까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흉물스러운 외관 때문에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가 총리의 발언으로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스가의 임기 내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는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고 싶어서 섣불리 해양 방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만이 답입니다. 만약 일본이 방류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쯔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동원 관련 기록을 피해자가 증빙하기는 어려워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이 임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했죠. 하지만 피고인 미쯔비시 측은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과거 일본 후생성에 기록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 등을 핑계로 아무런 회신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후생 노동성에 다시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1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 역시도 일본은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일본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에 모든 소송들이 장기화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순순히 응할 거라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토미타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입 예정인 토미타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 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 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했다. 과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